9월 9일 모의고사 1등급 컷이 90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웠다는 뜻입니다. 2등급이 82점이고 3등급이 73점입니다. 그래서 등급 써놓고 자기가 본인이 몇 등급인지 꼭 확인하세요. 1등급이 90, 2등급이 82점, 3등급이 73점이다. 문법부터 보도록 합시다. 11번부터. 자, 이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의문 변동에는 종류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근데 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 그치? 첫 번째가 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음동화. 자음동화는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눠주지. 비음이라고 하는 건 콧소리니까 느, 무, 으로 바뀌는 게 비음, 흐를 유자,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리을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외음화.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 디귿티읕이 이랑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지, 그치? 네 번째는 된소리 대기. 된소리라고 하면 굿, 뚜, 뻐, 써, 쪼로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지. 그 다음 마지막 한 개 이모음 역행동화. 다른 말로 전설모음화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설모음화. 얘가 뭐가 있어?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하는 게 이모음 역행동화입니다.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앞에 있는 아가 애로 바뀌는 거. 앞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역행이지. 그래서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게 이 모음 역행동화이다. 그래서 교체라고 나오면 얘네들이 모두가 교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맨 입인데 맨 입이 됐지? 맨 입이 됐을 때 처음에 의문이 없었지. 처음에 나온 이음은 의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의문이 없었는데 나중에 니은이 첨가가 된 거지. 그래서 기억은 니은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싸안데 히읗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됩니다. 탈락. 디귿은 입학. 비읍이 히읗이랑 만나서 푸가 됐으니까 얘는 축약이 되는 거지. 축약.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경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지. 유음하니까 얘는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갑시다. 12번부터 13번까지 1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 범주입니다. 학교별로 이게 중간고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1학기 때는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법 범주 중에서 여기서 지금 시제가 나왔는데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사건시와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이 발화시로 나눠진다. 사건시랑 발화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자,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과거가 되는 거야. 주로 선, 어말어미, 아시나 어을 통해 실현된다. 선, 어말어미가 무슨 말이냐면 어말어미는 끝에 붙는 뭐 다 이런 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붙는 아시나 어을 통해서 실현된다. 또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 실현된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시랑 발언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동사에서는 선어물 어미 니은이나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 실현되거나 선어물 어미 없이 기본형을 사용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이 부분은 자세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자세히 읽으면 돼. 자, 그 다음 미래 시제 갑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선어말 어미 get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스킵해서 문제 풀 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가 언제나 특정한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는 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선어말 어미 get은 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지만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럼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린다 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지, 현재. 그리고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 이건 미래지.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이거는 과거지. 자,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기억해보면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가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니까 사건 시랑 발화 시가 일치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는 2번 니은에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그럼 니은을 갑시다. 니은에 보면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어말 어미 앞에 뭐가 들어갔어?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도 한번 봅시다. 디귿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에 보면 관형사형 어미가 어디가 있냐? 뒤에 걸 꾸며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활용한 시간 표현 여기 나타나지. 찾아가니 곳을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나지. 그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에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기억에선 부사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 있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내일이 있지.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 나와 있지. 그 다음 5번 니은에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이다. 미래니까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이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은 과거니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가 나타났다.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적절한 예로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위에서 보면 기억에 A, B에 해당하는 게 A는 미래고 B는 추측인 거지. 추측.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이거 추측이지. 추측. 2번에서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이건 부드럽게 얘기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표현. 부드럽게 얘기하는 비켜주겠니? 라고 하지 않고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보면 뭐 이거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의지. 그 다음에 요거는 추측. 답이 1번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지.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에는 동사란 뜻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형용사. 그런데 동사의 뜻 앞에 반드시 어디에 뭐뭐으로 라는 문장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어디에 라는 부사어만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차다 1과 차다 2는 모두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다 2는 아니지.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문장 성분 없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5번에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 플러스 그 다음에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막 플러스 암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짝지은 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소설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빨리 읽기 위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면 돼. 그게 23번에 나와 있지.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모자라는 게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보여주는 소재구나.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을 보여주기도 한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지문을 보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유품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어디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지. 과거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그윽하기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고약한 성질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보케야 그가 닦아다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핏이 돋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틈바구니 끼워봤어야지. 자, 요 틈바구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계속 아내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지, 그치?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못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22번에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이 2번입니다. 이거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독백적 진술입니다. 2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3번으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지, 그치? 그래서 3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정지용의 작품, 우리 정지용 작품 했었지, 그치? 다시 한번 봅시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각인 거잖아, 시각. 근데 이게 이마에 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촉각이지. 촉각.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니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의 촉각화. 멀리 산에 눈이 덮여 있는데 그게 이마에 차게 느껴진다는 뜻이야. 우수절 들어 바로 추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봉우리를 얘기해. 산봉우리.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라는 말은 이마와 부딪힌다는 뜻이야. 이마와 부딪힌다. 그 차가움이 이마와 부딪힌다. 얼음이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거니 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지. 봄. 흰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롭게 느껴진다. 흰 옷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지. 근데 그게 향기롭게 느껴진다라고 했으니까
후각이지. 시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심상이지. 웅숭거리고 살아난 모습이 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냐? 봄이 됐으니까. 아, 꿈 같기에 서럽게 느껴진다. 서럽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좀 낯설게 느껴진다. 낯설다. 경이롭다라고 해석하는데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봄이 됐으니까 새순이 돋겠지. 움직이지 않던 고기잎이 오물거린다. 봄이 됐으니까.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왜 철이 아닌 눈이라고 하냐면 지금 봄에 눈이 내린 거야. 봄에 눈이 내렸으니까 철 아닌 눈에 핫옷 따뜻한 옷 벗고 다시 춥고 싶다라는 것은 겨울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제목이 춘설이 되는 거지. 봄에 눈이 내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제목도 먼저 보고 이 시인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얘가 웬만한 1학기 때 시험범에 거의 한 50%는 나왔었거든. 오재종의 첫사랑.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봅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눈이라고 돼 있지. 눈이 어떻게 꽃을 피우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여기 막 눈이 내리잖아. 눈이 내리지. 눈이 내리면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눈꽃이 생기는 거야. 눈꽃.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데 이 꽃이 바로 이 눈꽃이 되는 거야. 눈꽃. 꽃을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문형으로 얘기했지.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래서 눈꽃을 만들기 위한 눈의 도전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눈이 도전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지.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싸그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쌓이는 소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의성어가 되겠지. 남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흩날리는 모양을 얘기해. 의태어가 되겠지. 그래서 의성어랑 의태어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 그래서 이거 눈이 눈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열심히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눈이 쌓인 거지.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눈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지. 햇송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순수함.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다 퍼부어줬다라는 것은 헌신했다, 희생했다라는 거지.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황홀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이지. 봄이 되면 눈꽃이 녹아버리지. 그래서 한 번 된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눈꽃이 피었던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상처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고 아름답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야.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 무슨 법입니까? 역설법이지. 역설법.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내 끝에 이뤄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뒤에서 화자는 겨울내 웅숭거리고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 돌아보며 시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를 허무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무하게 느끼는 거 없지? 꿈 같기에 서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허무함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가을 꽃 피기 전 철아린 눈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봄과 눈을 결합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하재의 기대감이 틀린 것이, 그치? 이거는 겨울이 가는 아쉬움, 그리고 봄에 대한 반가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기대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안민영의 매화사는 시험에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해석을 완벽하게 외워두도록 하세요. 어리고 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이가 떠있다는 뜻이야. 어리고 사이가 뜬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자, 매화를 가지고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의인법이 되겠지. 의인법. 그가 뭔가 좀 약해 보여서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이 올 때 꽃을 피겠다는 약속을, 원래 눈이 오면 꽃이 피지 못하잖아. 그런데 눈이 올 때 꽃이 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영탄법이지.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하더라. 암향부동 밑에 뜻 나와있지. 그윽한 향기가 떠돌더라 라고 하면서 매화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빙자 억줄도 밑에 뜻이 나와있지.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매화야. 눈 속에 너구나.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지. 가만히 향기 놓아 향기를 풍기며 황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혼의 뜨는 달입니다. 뜨는 달. 황혼월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 우아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동쪽 누각의 숨은 꽃이, 숨었다라고 표현한 건 너무 추워서 필 수 없어서 숨은 꽃이 철쭉이냐 두겨나 진달래이냐 라고 하면서 겨울에 피지 않는 두 꽃들을 지금 매화에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눈이거늘 네가 어찌 감히 피겠느냐. 니들은 못 핀다. 알게라라는 말은 알겠구나.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에는 매화밖에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매화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신석정의 향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향기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뭔가 향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겠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지.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다. 경기도 용문사에는 1000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가 있어 45m 키에 아랫부분의 직경이 4m나 된다니 산으로 친다면 백두산, 한라산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얘가 뜰하게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봐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쯤 고령의 거목이고 보면 내 하잘것없는 인생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잘것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자조적, 스스로에 대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홍야항야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 같아 세상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창 앞에 대를 심어 소술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 아니오.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바도 아니오. 오색 영롱한 철쭉이 싫은 바도 아니지만 그런 관목보다는 누가 좋다? 아교목이 더 좋고 아교목보다는 교목이 제일 좋다.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하게 초만원이 되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일 먼저 장미를 당 옆으로 분산시키고 아교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나구송을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아교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욱 도탔고 믿음직한 탓이기도 하다. 나구송 사이로 바라다 보이는 6월 하늘에서는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짙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아 좋거니와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은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양 심리를 자랑하는 난 또한 감히 따를 바가 못 된다. 백년꽃 송이처럼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그치? 탐스러운 봉우리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 영리의 돌을 터득한 도연명은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계속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향기 지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슬퍼할 따름이다. 그래서 제목을 향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었겠지, 그치?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벌써 10년이 가깝게 자라고 보니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울어주는 미라부리도 버드나무가 없었던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근방에서는 버드나무 집으로 통할 뿐 아니라 전화로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문 앞에 버드나무가 세 그루 서 있는 집이라면 찾아올 정도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고 여기를 좀 봅시다. 그대로 5그루가 자랐더라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 영리의 돌을 터득한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함이었는데 3그루가 남게 되어 짓궂은 친구가 찾아올 치면 숫째 삼류선생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류선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라고 하는 게 짜증나면 짜장면 먹어 이런 것처럼 말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삼류인생이란 뜻도 있을 거고 삼류인생 그 다음에 3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어유희다. 그래서 본인의 처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지. 어류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있냐? 가에서는 빙자옥질이랑 아치고절,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백년꽃송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답이 1번입니다. 하자가 거부하는 대상이 아니지. 나에서 철쭉이 가에서는 맞지만 36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답이 4번입니다.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지. 그 다음에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이웃에게 지금 성화를 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글쓴이에게 성화를 내자 글쓴이는 버드나무 처분을 이웃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 이웃이 글쓴이에게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문제에서 힌트를 먼저 얻고 질문을 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힌트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지금 45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봅시다. 태원지는 주인공이 임성인 거야. 긍정적 인물이야. 자신을 따르는 호걸들과 미지의 대륙인 태원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로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인물로 하늘로부터 전국 옥세를 받고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는다.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달리 같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황제가 갖춰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요런 내용이구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지문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자,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임성이라고 돼 있지? 근데 지금 임성의 말에 종황이 웃으면서 말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종황이란 인물도 부정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종황이 친히 조정, 임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석벽 틈 사이에서 붉은 안개가 일어나고 도끼가 어려 있었다. 종황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한번 둘러치자 그 기운이 사라졌다.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인 거지.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생님은 과연 하늘이 내린 신이한 사람입니다. 이 짐승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대비하였습니까? 임성의 말에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귀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닭의 깃털입니다. 신이 늘상 큰 바다에 있는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거라 생각하여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인데 저 지네와 같은 독한 요괴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종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황의 제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섬을 떠나 배를 뛰어가는데 바람이 순하고 물결이 고요하여 배가 반석이를 가는 듯 편하고 화살같이 빨랐다. 임성이 종황에게 말하였다. 내일 일찍이 들으니 큰 바다에는 배를 삼키는 고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다에 하찮은 족속들은 이미 모두 동해 신인 해악이 거느린 것들입니다. 해악이 이미 1000명이 주공에게 황한 줄 알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요괴의 작병을 신이 약간 제어하긴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어찌 저 종황의 재주 때문이었겠습니까? 주공이 1000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늘의 명령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중력 줄거리 보면 임성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바다에서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나라가 번창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진 전국 옥새를 얻은 후 한 섬에 도착한다. 종황이 임성을 대신하여 섬의 주인을 만나지만 섬의 주인은 옥새를 내어줄 것을 요구한다.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물건의 임자가 아니면 그 물건이 오지 않은 법입니다. 나에게 보배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찌 망령스럽게 욕심을 내어 스스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고 그대에게는 당치도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곳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섬의 주인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섬의 주인이 계속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종황이 소매를 떨치 일어나니 그 사람이 종황의 손을 어루만지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오. 약간 뭔가 협박하는 말을 하고 있지, 그치? 종황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 배와 일행이 간곳이 없이 사라져버렸다. 종황이 크게 놀라 급히 몸을 돌리니 그 사람이 벌써 뒤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섬 주인 자체가 굉장히 뭔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거지. 전기성. 그대가 비록 온 천하를 다스릴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날개가 없으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종황이 즉시 주인을 청하여 바위에 앉았다. 왜? 뛰어난 인물이니까. 이문과 조정 또한 기척도 없이 뒤에 모시고 서 있었다. 종황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말하였다. 주인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창성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사람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 주공을 내셔서 우리 주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임성을 얘기하는 거지. 주인공 임성.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옥새를 얘기하는 거지. 옥새. 주셨으니 이것으로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주인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된 심수를 내어 굳이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일찍이 하늘의 계시가 적힌 천서를 얻어 음양의 변화를 약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비록 바다를 얻고 산을 뒤집는 재주가 있다고 한들 저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비범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나는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지. 그대의 말은 옳지 않다. 그대는 비록 신통하여 몸을 띄워 하늘에 오른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대의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은 어찌하겠소?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
결국 주인은 나와 싸우자고 했습니까? 그대가 진정 하늘이 명하신 사람으로 그 보배를 얻었다면 그대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니 내 어찌 빼앗으려 하겠소. 하지만 그대 관성을 보니 제주는 비록 주나라 때 강태공이나 한나라 때 제갈 공명과 겨룰만 하지만 제왕이 될 모습은 아니다. 너는 하늘의 천명을 받은 인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그대가 보배 인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은 나만 보고 우리 주공은 보지 못하는구려. 주인은 하늘이 정하신 진정한 인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대 주공이 어디 있소? 배 안에 계셨는데 주인이 벌써 잡아가 놓고서는 어찌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꾸짖고 있지. 만일 그대의 주공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하겠느냐? 그랬더니 종황이 웃으며 만일 그렇다면 보배를 받들어 주인께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사람이 가만히 웃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배를 밀고 나오러 가니 하인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괴상이 여기 의심하는데 하인 몇 명이 산골짜기에서 배를 끌고 나왔다. 가볍게 다루는 것이 배를 짤 때 쓰는 북을 던지는 것 같았다. 모두 크게 놀라고 살펴보니 다 거기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지. 종황이 즉시 맨 것을 풀고 임성을 청하여 바위 위에 앉게 하였다. 그 사람이 임성을 보고 문득 놀라며 바위 아래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소인이 알아뵙지 못하고 하늘이 정한 일을 범하였으니 죄 10,000번 죽어도 가볍다 할 것입니다. 10,000번 죽어도 라고 돼 있는 거 이거 관련된 사자성어 만사무석이라고 합니다. 가볍다 할 것이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찌 선명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서해 용왕인 광도광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해 용왕도 임명을 인정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지. 자, 답을 맞춰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지. 보배 주인의 자신이라고 믿지 않았어. 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4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44번에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입니다.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서해 용왕이 인성 일행을 섬에 이르겠다는 말은 인성이 황제가 갖추어 내면적인 동거를 가진 인물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배를 빼앗기 위한 거지? 관련이 없지? 네, 혹시 42번에 42번에 3번입니다.